안녕하세요, 테크몽입니다. 이번 영상은 이러지 말고 안녕하세요, 전자제품을 좋아하는 30대 아재예요. 오늘은 약간 평소처럼 막 분석하고 테스트하는 테크몽 스타일이 아니라 좀 편하게 새로 나온 아이폰에 대해서 좀 얘기해 보려고 해요. 얼마 전에 출시한 아이폰 16 시리즈 어떤 것 같아요? 저는요, 테크 유튜버 테크몽 입장에서는 와, 이것도 업그레이드 해주고 저것도 해주고 그런데 가격은 그대로라고? 이번 아이폰 잘 나왔는데? 라는 생각을 좀 했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번 신형 아이폰에 대해서 좀 실망을 많이 하는 걸 보고, 내가 만약에 테크 유튜버가 아니라 일반인이었으면? 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제품을 좀 보니까 확실히 이번 아이폰이 아쉬운 기기가 맞구나 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뭐 분석하고 측정하고 비교하고 뭐 그런 테스트하는 영상이 아니라 그냥 전자제품이랑 테크 좀 좋아하는 일반 30대 아재 입장에서 좀 말씀드려 볼게요. 이번 아이폰 16이랑 16 프로를 제가 써보면서 느낀 점은요, 애플이 뭐 신형 아이폰에 이것저것 많이 해주긴 했는데 정작 사람들이 원하는 건 안 해줬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슬슬 이제 전 세계 사람들이 테스트한 뭐 이런저런 측정 결과들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그리고 저도 그걸 쭉 보고 있는데 저 그거 보면서 진짜 테크 유튜버 테크몽 입장에서는 진짜 깜짝깜짝 놀랄 만한 게 많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뭐 게임 테스트 할 때 소비 전력이 얼마나 줄어들었는지, 그러면서 성능이 또 얼마나 많이 좋아졌고, 그 와중에 배터리 시간까지 더 오래 가는 거 보면서 와, 진짜 무슨 외계인을 갈아 넣었나? 이번 아이폰 16 시리즈 진짜 잘 만들었네 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근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이게 테크 유튜버가 아니라 그냥 한국에 거주하는 30대 아재 입장에서는 그래서 그게 뭐? 라는 생각이 조금 들더라고요. 어차피 아이폰 성능 좋았으니까 뭐 전청비고 성능이고 나발이고 그런 거 그냥 모르겠고, 디자인은 뭐 거의 똑같네? 교통카드 언제 되는데? 그리고 애플페이는 언제 좀 활성화돼? 통화녹음 언제 돼? 애플 AI 왜 아직도 안 되는데? 카메라 고스트 현상 언제 고칠 건데? 지금 2024년도에 100만 원이 넘는 스마트폰에 아직도 60Hz? 애플 안 되겠네? 라는 생각이 좀 든단 말이에요. 그래서는요, 신제품이 나왔을 때 좀 좋은 이미지를 가지려고 그러면 기존에 잘하는 걸 더 잘하는 게 아니라 아쉬웠던 점이 딱 하고 고쳐져야 그게 진짜 별게 아니더라도 우와 대박 소리가 나오는데, 이번 아이폰은 좀 그런 게 없어서 사실 좀 많이 아쉽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한번 보세요. 뭐 아이폰이나 갤럭시 할 것 없이 요즘은 뭐 새로운 스마트폰이 나오면 특별히 뭐 결함이 있지 않은 이상 다 뭐 이것저것 좋아지곤 합니다. 근데 그런 좋아진 점들이 뭐 테크 유튜버가 아니라 그냥 뭐 30대 일반 아재 입장에서는 최근 몇 년간 아이폰에서 가장 큰 변화가 뭔지 아세요? 제 입장에서는요, 그냥 충전 포트가 C타입으로 바뀐 겁니다. 그 다음으로는 제가 아무래도 갤럭시 스마트폰을 메인으로 쓰다 보니까 애플의 그 광활한 노치 좀 보기 싫어가지고 언제쯤 저거 좀 줄어드나? 갤럭시처럼 좀 줄어들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건 애플이 오히려 이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감각적인 애니메이션을 넣고 다이나믹 아일랜드라고 얘기하는 거 보면서 저 그때 진짜 박수 쳤던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이번 아이폰 16 시리즈는요, 뭐 성능도 그렇고 뭐 광각 카메라가 뭐 어쩌니 배터리도 그렇고 뭐 더 좋아지긴 했는데, 이게 일반인 입장에서는 뭐 아쉬운 점이 크게 개선된 것 같은 게 없어 보이는 게 사실이에요. 전 이번 아이폰에서 일반인들이 가장 좀 와닿을 만한 변화,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변화라면 진짜 오랜만에 아이폰 기본 모델에 화이트 색상이 출시되었다는 거. 많은 분들이 아이폰에서 화이트 모델 다시 돌아오길 바랬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사람들이 딱 원했던 부분이니까 지금 어때요? 지금 아이폰 사전 예약할 때 전부 막 화이트 예쁘다고 화이트부터 품절나고요. 유튜브든 틱톡이든 뭐 여기저기서 난리가 나고, 뒷면이 화이트에 측면에 실버 디자인은 저거 근본이지 라는 분위기잖아요. 그래서 저는 뭐 갤럭시든 아이폰 할 것 없이 뭐 신형으로 나온 전자제품이 좀 더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아쉬워하는 점, 예를 들면 뭐 기본형의 60Hz라든지 뭐 카메라의 고스트 현상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이 좀 개선되면은 뭐 다른 거 막 이것저것 업그레이드 해준 것보다 지금보다 더 크게 칭찬받았을 일이라고 생각해요. 사람들이 원하는 걸 개선해줘야 된다는 거는 갤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갤럭시 기기에 가장 크게 바라는 건 뭘까요? 아이폰하고 정반대예요. 더 좋은 성능이랑 최적화, 그리고 스마트폰 디자인이요. 그래서 만약에 이번 갤럭시에서 이번에 아이폰 업그레이드 된 것처럼 성능 진짜 확 좋아지고요, 전성비 좋아지고요, 발열이 줄어들고요, 배터리 성능 더 늘어났으면 다른 거 그냥 업그레이드 안 해줘도 그것만 해도요, 진짜 이번 갤럭시는 명기다, 혁신이다 라는 얘기가 나왔을 거예요. 이게 괜히 신형 갤럭시에서 엑시노스 쓰면 안 된다, 스냅드래곤 써야 된다라는 얘기가 괜히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신형 갤럭시에서 성능이 좀 많이 좋아져 봐요. 다음에 출시될 갤럭시 S25가 좀 성능이 되게 많이 오를 거라고 예상이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정말 많이 기대하는 게, 그게 갤럭시에서 아쉬운 게 개선이 돼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사람으로 치면 이런 거예요. 가려운 곳을 긁으면은 어때요? 시원하죠? 그때 멀쩡한 곳을 긁으면 어때요? 피납니다.
그런 점에서 이번 아이폰 16 시리즈는 가려운 곳을 제대로 긁어주지 못한 게 일반인 입장에서는 정말 아쉽게 느껴지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또 요즘은 전 세계적으로 AI가 그냥 아주 난리도 아니잖아요. 요즘은 주가가 좀 올라가다가 살짝 내려오긴 했지만 AI의 가장 큰 수혜주인 엔비디아 주가를 보면요, 최근에 몇 년간 이게 말이 되나 싶을 정도로 굉장히 크게 올랐습니다. 그리고 요즘 기업들은 AI에 투자를 그냥 뭐 말도 안 될 정도로 하고 있고, 요즘 스마트폰도 그래요. 뭐 갤럭시도 그렇고 신기능 하면은 막 AI 기능 강조해가지고 출시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많은 사람들이 이번 신형 아이폰에 다른 것도 아니고 애플의 AI, 애플 인텔리전스를 정말 많이 기대했을 거예요. 근데 어때요? 애플 인텔리전스? 당장 안 되죠. 그리고 지금은 내년에 애플 인텔리전스를 한국에서 쓸 수 있다고 이렇게 애플 뉴스룸에 올라왔던데, 처음에는 약간 내년에도 안 되나? 라는 느낌이 살짝 들었잖아요. 그래서 예전에는요, 신형 아이폰을 쓰게 되면 나는 좀 시대에 앞서가는 정말 최신 스마트폰을 쓰는구나 라는 느낌이 좀 많이 들었는데, 이제는 좀 그런 게 옛날보다 많이 퇴색된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오히려 요즘은요, 스마트폰 시장에서 시대를 좀 앞서간다 라는 느낌을 주는 기업은 중국에서 그런 느낌이 되게 많이 듭니다. 최근에 하웨이에서 이렇게 트리폴드라고 2번 접는 스마트폰이 나온다고 해서 저희도 사전 예약을 했었거든요. 그거 가격이요, 최소 380만 원부터 시작했습니다. 근데 제가 예약을 했을 때 그 사전 예약 숫자를 보면서 기겁을 했어요. 이게 600만 명이 넘게 사전 예약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사전 예약하는 당일날 저 실패했고요. 그리고 9월 23일 아침 11시쯤에 또 2차 예약이 있었는데 저 그것도 바로 클릭했는데 실패했어요. 300만 원, 400만 원, 500만 원짜리 이런 비싼 기기가 이렇게 인기가 많은 거는 저 애플이 출시한 비전 프로 때도 이런 거 못 느꼈거든요. 근데 사전 예약 대수가 진짜 어마어마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폴더블 스마트폰 하면 갤럭시 스마트폰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삼성 내부에서는 지금 중국의 폴더블 스마트폰 따라잡히는 거 아니냐라고 아마 지금 난리도 아닐걸요? 접히는 스마트폰, 폴더블 스마트폰의 최초라는 타이틀은 사실 갤럭시가 처음이 아니라 중국에 있는 스타트업 업체에서 따갔거든요. 근데 사실상 진정한 폴더블 스마트폰의 신호탄을 연 건 저는 갤럭시 폴드라고 생각하고, 그때 삼성이 굉장히 좀 자랑스러웠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즘 삼성을 보면 어때요? 기술 혁신보다도 약간 원가 절감에 좀 더 많이 신경을 쓰는 것 같고, 약간 중국에서 폴더블 스마트폰이 얇게 나온다고 하니까 삼성도 우리도 얇게 만들자, 갤럭시 폴드 SE를 만들겠다, 막 이렇게 약간 뒤에 따라간 느낌이 나고, 그리고 이제 중국에서 2번 접는 스마트폰이 나온다 하니까 삼성에도 분명히 예전에 이런 기술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중국에도 이렇게 먼저 이런 제품을 사전 예약하는 걸 보면서 요즘은 삼성이나 애플이나 이런 기업들이 혁신이 아니라 중국이 굉장히 혁신에 앞서 있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살짝 들긴 해요. 그래서 예전에 진짜 애플은 혁신의 약간 상징적인 기업이었는데, 요즘은 사람들이 원하는 폴더블 스마트폰이든 폴더블 태블릿이든 뭐 AI든 이런 미래지향적이고 약간 혁신적인 건 둘째고, 당장 뭐 60Hz하고 고스트 현상조차 제대로 안 고쳐져서 나오니까 일반인 입장에서는 좀 답답할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그래도 그나마 이런 상황에서 좀 다행인 소식이 있다면 애플 인텔리전스도 내년 말에나 되지 않을까 라는 걱정을 좀 했는데, 루머긴 한데 한국에서도 내년 3월이면 쓸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소식도 조금 들리고요. 다음 아이폰은 기본형에도 120Hz가 탑재될 수도 있다 라는 루머도 있던데, 그거는 어디까지나 루머니까 실제로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요, 제가 좀 전에 고스트 현상 얘기해서 반사 방지도 좀 얘기해야 될 게 있는데, 이번 아이폰 16 시리즈가 이렇게 애플 이벤트에서 안티 리플렉션 코팅, 이 렌즈에 반사 방지 코팅 들어갔다는 내용 보고 아마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이 카메라 고스트 현상이 좀 고쳐졌을까라고 기대를 많이 했을 거예요. 그리고 애플 공식 홈페이지에 이렇게 스펙 비교표에도 이렇게 기존 모델과 다르게 반사 방지가 딱 들어가 있다고 써놓은 거 보면서 진짜 많은 분들이 기대했을 겁니다. 근데 실제로 받아서 테스트 해보니까 어때요? 개선 안 됐죠? 그래서 참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게 분명히 공식 홈페이지의 스펙 비교표에는 아이폰 16 시리즈의 반사 방지 내용이 들어갔다는 게 있었거든요. 근데 제품 판매되고 나서 이렇게 조용히 미국이나 한국 할 것 없이 이렇게 공식 홈페이지에서 내려간 건 조금 기분이 묘해요. 요즘 좀 애플을 보면요, 예전에 그 아이패드 GPU 코어도 출시 후에 이렇게 수정한 것도 그렇고, 이번에 이 렌즈 반사 방지 코팅도 그렇고, 애플이 출시 후에 제품 스펙표 수정하는 걸 좀 자주 보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영상 찍을 시점 기준으로는 이 공식 홈페이지의 반사 방지 옵션이 뭐 미국이나 한국이나 이런 데는 다 없어졌는데, 캐나다에는 그게 살아있고, 그리고 이게 홈페이지는 고쳤는데 앱에서는 아직 안 고쳤는지 앱으로 들어가가지고 스펙 비교를 하게 되면 반사 방지가 아직 있더라고요. 근데 이것도 뭐 영상 올릴 때쯤이나 그 이후에는 다 사라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그리고
애플 공식 이벤트 아닌가 또 드는 생각이 하나 있는데, 뭐 이거는 약간 트렌드이자 문화일 수도 있는데요. 이상하게 요즘 기업들은 자꾸 신제품 발표해서 당장 쓸 수 없는 기술들을 자꾸 보여주는 게 조금 더 예전보다 심해진 것 같아요. 예전에 애플 신제품 발표 때는 당신이 이 신제품을 구입하게 되면 바로 이러이러한 기능을 쓸 수 있어요. 이게 약간 당장 쓸 수 있는 제품, 좀 와닿는 기술을 보여줘가지고 좀 보는 재미가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근데 요즘은요, 여러분들이 이걸 구입하게 되면 당장은 못 쓰지만 뭐 이런 게 나올 예정이니 좀 기대해 주세요라는 얘기가 점점 더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 제가 생각하기로 그거의 시초는 아이패드에서 그 리얼 포토샵을 쓸 수 있게 될 거예요. 그런데 그 리얼 포토샵이라는 게 1년인가 1년 반 후에 쓸 수 있었고, 그리고 그마저도 리얼이 아니라 좀 부족한 포토샵이었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 어쨌든 애플 신제품 발표할 때 당장은 못 쓰지만 앞으로 이런 걸 쓸 수 있을 거예요 라고 얘기하는 그런 애플 이벤트가 이번에 좀 방점을 찍은 것 같아요. 물론 당장 쓸 수 있는 것도 많이 들어와 있긴 한데, 이번 애플 인텔리전스 얘기가 좀 길었어야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앞으로 좀 이렇게 변해요 라는 그런 좀 소프트웨어적인 그런 것들은 WWDC 같은 약간 개발자 컨퍼런스에서 많이 다룰 내용이고, 좀 신제품 발표에서는 제품을 좀 구입하자마자 사람들이 좀 많이 와닿는 기능을 설명을 해야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가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요즘 애플이 여기저기에서 애플은 AI 시장 어떻게 할 거예요? 라는 얘기를 좀 너무 많이 받다 보니까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으셨나 봅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평소 제 스타일대로 뭐 제품을 비교하고 분석하는 유튜버 테크몽이 아니라 그냥 전자제품 좋아하는 30대 아재 입장에서 이렇게 영상을 좀 만들어 봤는데요. 왠지 이런 내용을 영상으로 좀 만들다 보니까 이번 아이폰 16 시리즈가 좀 안 좋아 보인다 라는 생각이 충분히 드실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근데 자, 다시 유튜버 테크몽으로 돌아와서 욕먹을 각오하고 제 생각 말씀드리면요, 전 아이폰 16이랑 16 프로는 전 명기가 될 포텐셜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잠깐 제 얘기 들어보세요. 제가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이게 예전에는 프로 모델에 들어갔던 여러 가지 기능들이 이번엔 기본 모델에 많이 들어갔고요. 그리고 이제 기본 모델뿐만 아니라 프로 모델이 성능이 전작과 비교했을 때 굉장히 많이 올랐고, 뭐 배터리, 발열, 전성비 등 어떻게 이렇게 만들었지? 감탄이 나오는 부분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리고 이번 아이폰 16은 애플 인텔리전스를 최초로 쓸 수 있는 기본형 아이폰이고, 그것도 빠르면 내년 3월부터는 한국에서도 애플 인텔리전스를 쓸 수 있다고 하니까, 만약에 그 애플 인텔리전스가 진짜 잘 나온다면 나중에 진짜 재평가받을 수 있는 명기라고 생각해요. 근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뭐 유튜버 테크몽 입장 얘기, 일반인 입장에서는 뭐 성능, 배터리, 발열 뭐 그런 거 원래도 아이폰이 좋았잖아, 애플 인텔리전스 그건 일단 뭐 나중에 나오면 그때 다시 얘기하자,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얘가 지금 겉으로 봤을 때 뭐가 좋은지 감이 안 오고 디자인도 거의 뭐 그대로인데 라는 생각이 드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요즘 이건 아마 애플이 주도한 게 아닌가라는 합리적 의심을 좀 하고 있는데, 스마트폰 가격이 평균적으로 너무 많이 올랐어요. 이번에 좀 가격이 안 오른 거는 굉장히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요즘은 뭐 칩셋 성능이다 뭐 환율이다 하면서 스마트폰 가격이 워낙 또 많이 오르다 보니까 이게 막 가격이 130만 원, 뭐 용량이나 옵션 괜찮은 거 넣으면 이 프로는 거의 한 200만 원 정도 하는데, 그 정도 되는 가격이라면 사람들이 이제 기대하는 기대치가 있을 텐데, 예전에 아이폰 구입하신 분들은 굳이 뭐 고사양 게임 돌릴 거 아니라면 이거 넘어오는 이유를 굳이 못 찾을 것 같긴 하다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추가된 이 카메라 컨트롤 버튼도 애플 인텔리전스가 안 되면 반의 반쪽짜리 기능이라고 전 생각을 해요. 여러분은 이번 아이폰 어떻게 생각하세요? 댓글로 의견 부탁드릴게요. 그럼 이번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영상 괜찮으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테크몽이었습니다.